2019년 들어서 그 어느 해보다 이 집값이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해 집값 오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떨어질 것 같습니까? 일각에서는 폭락론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청울님은 올해 집값 그냥 어떻게 예측하는지 시원하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과거 우리나라의 부동산 역사, 부동산 흐름 이런 곳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컨대 지난 참여정부 때 상승 시기에는요,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고, 정부 정책이 이렇게 나왔을 때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고, 어떤 그래프를 그렸고, 이거를 우리가 잘 공부해 보면 앞으로의 흐름도 어느 정도는, 뭐 100% 정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과거는 미래의 힌트다. 이런 겁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가격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요,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의 공식적인 가격 통계를 시작한 건 지난 86년부터입니다. KB은행에서 공식적인 통계를 매겼는데요. 공식적인 통계를 매긴 지난 32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은 보시다시피 크게 3번 상승을 했습니다. 대세 상승을 3번 했던 거죠. 첫 번째 상승은 지난 88년도 때 크게 한 4년 동안 올랐고요. 그리고 한 10년 잠잠하다가 98년 이후에 98년도에 IMF가 왔죠. IMF 때 극심한 이 집 부족 현상이 왔거든요. 건설사가 다 도산하고 아무도 집을 안 짓고 이러니까요. 근 4년 동안 집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계속 누적되니까 그 공급 부족, 그 다음에 정부의 집값 활성화 정책 이런 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8년 동안 크게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상승이었고, 세 번째 상승은 이제 최근 상승인 거죠.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오면서 집값이 꺾이기 시작했고, 약 6년 동안 조정을 받았고요. 2014년에 반등에 성공해서 2015, 16, 17, 18,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9.13 대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이 꺾였죠. 하락으로 이제 반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 번째 상승은 여기서 멈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앞으로 또 잠깐 멈췄다가 계속 갈 것이냐. 이 예측을 지난 요때 상승, 요때 상승 때를 살펴보면서 앞으로를 한번 예측해 보자.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이 그래프가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그러니까 참여정부가 들어왔을 때의 정책이 어땠고 집값은 어떻게 했는가 그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기서 빨간색만 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전국 집값이고, 파란색은 강북 집값이고, 요 붉은색은 강남 집값인데요. 강남 집값 선, 요 빨간색 그래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IMF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2000년부터 계속 근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강남 집값이 두세 배씩 크게 올랐고요. 그러자 참여정부는 2002년에 집권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규제책을 내놓습니다. 근데 내놔도 오르고 하니까요. 2003년 10월 29일 유명한 12구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습니다. 그야말로 부동산 규제책의 종합책이었습니다. 수십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여기에서 골자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다주택자,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으면 너희들 집 팔 때마다 세금을 많이 물릴 거야. 그러니까 집 3채 이상 절대 갖지 말고 다 팔어. 이렇게 된 겁니다. 15년 만에 다주택자를 이제 규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뭐였냐면 이겁니다. 종부세. 이때 2003년 10월 29일 날 처음 만들어진 거죠. 지금은 굉장히 이제 낯익은 용어입니다만 이때 처음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집부자는 그 자체로 나쁘다. 징벌적인 세금을 내라. 매년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거를 매년 내라.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라. 이제 이렇게 종부세라는 거를 신설을 한 겁니다. 종부세가 나오고서 말도 많고 탈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세금이 뭐 전 세계적으로 이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러면 뭐 집을 갖고 있으라는 거냐 팔란 소리냐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논란이 있었고요. 이렇게 12구 종합대책이 나온 뒤로 그때 언론을 살펴보면요, 이제 집값이 꺾일 일만 남았다. 이제 집값 상승은 여기서 끝났다. 이제 이런 이제 언론이 주였고, 실제로 집값은요 12구 종합대책이 나온 뒤로 보세요.
강남 아파트 가격이 근 1년 넘게 이렇게 많이 꺾였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들었죠.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억씩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거래가 거의 올스톱 돼버렸습니다. 많이 낮춰진 가격에 간헐적으로 거래가 됐고. 그래서 이 12구 종합대책의 효과가 대략 한 1년 3개월 정도를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값 상승은 멈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물밑에 그 에너지, 이렇게 집값이 오른 에너지가 뭐였다 그랬습니까? 집값 상승 원인이 IMF 이후에 극심한 공급 부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좀 더 부연하자면 그 공급 부족이라는 원동력에 이때가 전 세계적인 저금리, 골디락스라고 하는 성장 시기였단 말입니다.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했던 시기였다는 거죠.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이 공급 부족과 이 유동성의 힘이 맞물려서 굉장히 큰 동력을 갖고 있는데 그 동력은 끊기지 않았다. 공급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유동성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요만 그냥 일시적으로 눌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력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 살아나서 2005년이 되자마자 가격이 또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대책을 이렇게 막 내놓습니다. 그래도 먹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5년 8월에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는 거의 부동산 대책의 끝판왕과 같은 대책을 내놓습니다. 이때도 이제 많은 대책이 있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가 주요 골자였습니다. 첫째는 이제 모든 세금의 과표를 실거래가로 하겠다. 그동안은 실거래가로 하지 않았었어요. 공시가격이나 이제 이런 걸로 했는데 실거래가로 이제 과표를 매겨버리면 세금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굉장한 규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컸죠. 그 전까지는 3주택자 이상을 투기꾼으로 봤는데 이제는 주택을 2채만 갖고 있어도 이제 아니다, 안 된다. 2채 이상의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 해서 2주택자인 사람이 집을 팔면 50% 이상의 중과세를 매겼던 겁니다. 이거 굉장히 컸던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종부세 기준도 굉장히 확대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세대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 이상인 세대에만 종부세를 물렸는데 이때부터는 공시가격 6억 이상만 돼도 이제 종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하니까요. 또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에서. 이제 집값 상승은 진짜 더 이상 오를 수가 없다. 이 세금 폭탄을 견뎌낼 수 있는 가구가 없다. 이제 이 크고 긴 상승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전부 전망이 나왔고 실제로 시장은 근 5, 6개월 동안 아주 안 좋았습니다. 아주 안 좋았는데 근데 이 831 대책 이렇게 어마무시한 대책의 효과도요. 기껏 해봤자 한 6개월 정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2006년에 접어들면서 강남 집값은 또 어마어마한 상승을 시작했고 계속 규제를 했습니다만 어떤 규제도 먹히지 않고요. 급기야 2006년 가을이 돼서 2006년 10월, 11월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역대 부동산 역사상 가장 큰 역대급 상승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가격이 올랐냐면요. 얼마나 큰 상승을 했냐면 2006년 한 해에만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24%가 상승한 겁니다. 서울 아파트 전체가 24% 올랐다는 거는요. 많이 오른 아파트들은 한 해에만 2배 이상씩 다 폭등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정부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규제를 하는데 왜 시장은 가격을 안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때가 되면 계속 올랐던 걸까요? 그것은 제가 지금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큰 상승이 왔던 근본적인 원인은 극심한 공급 부족이었고 거기다가 이제 풍부한 유동성이 이제 힘을 보탰던 것인데 그걸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그야말로 수요만 누르는 세금으로 또 대출을 묻고 하면서 사지만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시장에는 집이 부족한데 집이 부족해가지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부족한 집을 좀 공급을 하고 해서 해결을 하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사지 마라. 사면 안 돼. 사면 세금 많이 물릴 거야. 이러니까 대책이 나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그 대책의 영향을 받았다가 일시적으로 그 수요가 잠들었다가 하지만 그 힘이 그 원초적인 힘이 어디 가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정도 그 약발이 닿으면 다시 올라와서 오히려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작용, 역효과를 오히려 일으켜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 참여정부 때의 부동산 역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었던 겁니다.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